할아버지, 저 수검댕이 누나한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영하 15도의 겨울밤. 할머니 병원비를 위해 팔던 내 군고구마, 통이 깡패들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뜨거운 숯덩이 위를 맨손으로 기어다니며 울부짖던 그때 차에서 뛰쳐나온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님이 흙투성이가 된 제 얼굴을 닦아주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내 아내 정민이랑 눈이 똑같구나. 내가 네 애비다. 군고구마 소녀와 재벌 회장님의 기막힌 운명. 가장 차가운 곳에서 피어난 눈물의 상봉식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맡아본 군고구마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겨울철 별미겠지만 19살. 저 이수아에게 그 냄새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유일한 희망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춥고 비참했던 그의 겨울, 기적처럼 찾아온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캐럴 소리와 연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가 서 있는 서울의 한 낡은 골목 어귀는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제 몸에는 얇은 기모 바지와 시장에서 산 낡은 패딩 점퍼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숯검정이 잔뜩 묻어볼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죠. 군고구마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호박 고구마가 왔습니다. 목청껏 소리쳐 보지만 입만 열면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롱패딩 깃을 여미며 제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성모병원 원무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일지 뻔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이수아 보호자님 되시죠? 할머니 병원비가 벌써 2달이나 밀렸어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규정상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수화기 너머의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제가 지금 밖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라 대목이에요. 내일까지는 꼭 일부라도 입금할게요. 우리 할머니 지금 나가면 돌아가셔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도 없이 버려진 핏덩이 같은 저를 폐지를 주워가며 키워주신 할머니입니다. 폐암 말기로 숨이 턱턱 막혀 하시면서도 제 손이 트는 게 안쓰러워 밤마다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던 그 투박한 손길. 그런 할머니를 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지 마, 이수아. 울 자격도 없어.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저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드럼통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타닥, 타닥. 불꽃이 튀며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마치 제 한숨 같아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도로 위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가 봐도 억 소리 나는 최고급 외제차.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군고구마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겠지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앙상하게 마른 사내아이 하나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었을까요? 부잣집 도련님처럼 명품 옷을 휘감았지만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먹고 싶어. 앞좌석에서 점잖은 기사님이 다급하게 내리시더군요. 도련님, 이런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 안 좋아요. 집에 가서 셰프님한테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싫어. 저 누나가 굽는 거, 저 노란 냄새 나는 거 먹고 싶어. 아이는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는지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제일 잘 익은 놈을 골라 뜨거운 껍질을 제 맨손으로 깠습니다. 손가락 끝이 벌겋게 익었지만 아이가 너무 배고파 보였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속살을 호호 불어 아이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아.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아이는 허겁지겁 고구마를 받아 먹더니 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묻은 숯검정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듯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19살인 저에게 엄마라니요. 당황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차 안에서 중후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강그룹의 최강우 회장님, 훗날 제 아버지가 되실 분이었죠. 회장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너 지금 이걸 먹는 거냐? 그동안 사내 진미도 다 거부하더니? 할아버지, 맛있어요. 그리고 이 누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사진이랑 눈이 똑같아. 그 순간 회장님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친 그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도리에 반쯤 가려진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경악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어떤 과학적 근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 그날 이후 제 낡은 군고구마 리어카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 도련님은 매일같이 기사님 차를 타고 제 노점을 찾았습니다. 누나, 나왔어. 거식증이라던 아이가 제 고구마만 먹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기적을 보였다더군요. 저 역시 동생 같고 안쓰러운 마음에 덤으로 하나씩 더 쥐어주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할라. 오늘은 누나가 특별히 꿀 많이 든 걸로 골라놨어. 하윤이가 오물오물 먹는 모습만 봐도 저는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뒤에 서 계신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틈으로 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단순히 손자가 음식을 잘 먹어서 흐뭇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론 금방이라도 우실 것 같은 슬픔이 가득 찬 눈빛.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황급히 시선을 피하시던 그 모습이 자꾸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시켜 제 뒷조사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말이죠. 며칠 뒤 회장님의 서재에는 얇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고 해요. 그 안에는 제 초라한 신상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성명 이수아, 19세. 가족사항 조모 박순자 72세, 부부 불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장님의 심장을 멎게 만든 한 줄이 있었습니다. 모모 이정민. 19년 전 사망. 이정민.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회장님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년 전 가난한 꽃집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자신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눈물 흘리며 떠나보낸 전처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정민이가 딸을 낳고 죽었다고. 그럼 이 아이가. 회장님은 그날 밤 술 한 잔도 못 하시는 분이 독한 위스키를 병째 비우며 서재에서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민 씨가 떠날 때 이미 뱃속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숯검정을 묻혀가며 고구마를 굽게 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회장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현실의 지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보호자님, 이번에도 미납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당장 준비하셔야 해요. 1,000만 원. 군고구마를 몇 개를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일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잠도 안 자고 팔아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노점 자리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험악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김 실장이라 불리는 용역 깡패였습니다. 뱀눈을 하고 껌을 짝짝 씹으며 제 앞에 나타난 그는 저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학생. 여기 구청에서 철거 명령 떨어진 거 몰라. 어디서 냄새나게 연기를 피워. 아저씨, 저 이번 겨울만 장사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래요. 제발요. 저는 자존심도 버리고 김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조소뿐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네. 그럼 자릿세라도 내든가. 하루에 10만 원. 없으면 방 빼. 오늘까지 안 치우면 우리가 대신 치워준다. 아주 화끈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에게 10만 원이라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숨을 쉬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날 오후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듯이요. 회장님은 친자 확인을 위해 직접 제게 물어보겠다며 차를 타고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저 멀리서 야구방망이를 든 김 실장과 용역들이 때를 지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뜨거웠던 그날의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추위도 배고픔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힘이 없어서 뺏기는 순간. 그 뼈저린 무력감입니다. 그날 제 세상이나 다름없던 군고구마 드럼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야, 밀어버려. 김 실장의 짧은 명령 한마디에 용역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제발요. 제가 두 팔을 벌려 막아보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힘없이 눈 덮인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쿵,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제 분신과도 같은 드럼통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궁이 속에 있던 시뻘건 숯덩이들과 각 구워낸 노란 고구마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불똥이 튀고 검은 재가 피어올랐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녹으며 제 생계 수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안 돼. 내 고구마. 저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숯검정이 묻은 고구마들이 눈 녹은 흙탕물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2,000원인데. 이거 5개면 할머니 링거 하나 맞춰드릴 수 있는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흙탕물 속 고구마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흩어진 숯불에 대어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독한 년. 야, 밟아. 제가 엎드려 고구마를 줍고 있는 그 손 위로 김 실장의 반짝이는 구두가 짓눌러 왔습니다. 우드드.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뇌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없는 것들은 눈치가 있어야지. 냄새나게 굴지 말고 꺼지라고 했잖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버티고 있어. 그는 제 손을 비벼 밟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뺨을 대고 저는 흐려지는 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진눈깨비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나 이제 어떡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고막을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용역들 코앞까지 거의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해 멈춰 섰습니다. 너무 놀라 굳어버린 사람들 사이로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강우 회장님이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차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내린 그분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쓰러진 드럼통, 흙투성이가 된 고구마, 그리고 깡패의 구두 밑에 짓밟힌 제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회장님의 뇌리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20년 전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서 쫓겨나던 아내 정민의 뒷모습. 지켜주지 못했던 그 여자가 지금 내 눈앞에서 또다시 짓밟히고 있다. 내 딸이, 내 핏줄이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영감탱이는 뭐야? 죽고 싶어.
김 실장이 당황해서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골목이 떠나가라. 호랑이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달려들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6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악력이었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죽고 싶으냐? 그것은 점잖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자 2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한 맺힌 아비의 절규였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누군가의 진심, 그리고 본능적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핏줄의 당김 같은 것들 말이죠. 용역들의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골목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사자후가 터지자마자 뒤따라온 경호원들과 비서실장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전원 제 앞에 경찰 불러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해. 방망이를 휘두르던 용역들은 순식간에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김 실장은 비서실장이 내민 명함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강그룹 회장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저희는 그냥 구청 지시를 받고 몰랐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놈들은 비굴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회장님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저뿐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아 일으키셨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학생, 아니, 아가, 괜찮으냐? 많이 아팠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은 품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숯검정과 피범벅이 된 제 손을 마치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운 손이 이렇게 되도록. 떨리는 그분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제 고구마가 할머니 병원비인데 이거 못 팔면 우리 할머니 쫓겨나는데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병원비도 할머니도 그리고 너도 내가 다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회장님은 젖은 눈으로 제 얼굴을 닦아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여셨습니다. 목도리가 벗겨지고 드러난 제 얼굴을 보며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나만 묻자. 혹시 내 어머니 조남이 이정민 씨가 맞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우리 엄마 이름. 사진 속에서만 뵙던 그리운 이름. 제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제 대답을 들은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러 왔던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내가 애비다. 내가 내 못난 애비야.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길로 저는 회장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시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초조한 듯 복도를 서성거렸고, 하윤이는 제 옆에 딱 붙어 누나 가지마. 나랑 있어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드셨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친자였습니다. 회장님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통곡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20년의 세월을 참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군고구마를 팔던 저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처박혔던 제 인생이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엔 아직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할머니. 아빠.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자 회장님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약속하마.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결국 봄은 옵니다. 제 인생에 혹독했던 겨울도 아버지라는 따뜻한 햇살을 만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채워질 우리 가족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강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되어 대대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용역 업체는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줄줄이 구속되었고, 뒷돈을 받고 뒤를 봐주던 구청 직원과 그 악랄했던 김 실장 또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뉴스에 그들의 죄상이 보도되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봤지?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벌 받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할머니. 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꾸려 할머니를 1인실 VIP 병동으로 모셨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할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실을 찾은 아버지께서 할머니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시더군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모님, 염치 없지만 장모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던 제 딸을 이 귀한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우리 수아가 아비복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민이도 이제 하늘에서 맘 편히 눈 감겠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하윤이도 덩달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으리으리한 집이 낯설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윤이는 이모라며 제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양학 서적을 뒤져가며 직접 만든 건강식을 먹고 하윤이의 거식증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뼈만 남았던 아이가 이제는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이모, 고구마 마탕 더 줘 라고 외치는 개구쟁이가 되었죠. 죽은 언니 하윤이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선물이 바로 하윤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고 이듬해 식품영양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제 꿈은 은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갓 구운 고구마 같은 온기를 나눠주는 영양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제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 딸답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시간이 흘러 1년 뒤 겨울. 저택 정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마당 한쪽에 최고급 벽돌로 군고구마 화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위로 옛날 그 낡은 드럼통에서 나던 냄새와 똑같은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아빠, 안 뜨거워요? 허허, 우리 딸이 먹을 건데 이 정도쯤이야. 자, 하윤이도 하나 먹어라. 아싸, 할아버지 최고. 이모가 구워준 게 제일 맛있어. 할멈도 드세요. 제일 잘 익은 놈입니다. 호호 불어가며 고구마를 나눠 먹는 우리 가족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빨갛게 빛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미소, 건강해지신 할머니의 웃음소리, 하윤이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수검댕이 소녀가 재벌가 딸이 되다니요. 하지만 제가 얻은 진짜 보물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피어난 사랑이 가장 따뜻하다는 말,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곧 따뜻한 군고구마 같은 기적이 찾아올 테니까요. 언 손을 녹여줄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군고구마 냄새보다 구수한 사람 냄새 나는 여자 이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